이번 시간에는요, 스트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트림의 개념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스트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림이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프로그램 내부에 선언한 변수나 객체의 값을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자바 첫 시간부터 이 전 시간까지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자, 변수를 선언해서 거기다 값을 집어 넣거나요, 아니면은 클래스를 만들고 객체를 생성해서 거기에다가 어떠한 값이라든가 이런 걸 넣는 그런 방식이죠. 자, 변수는 변수의 이름을 통해 접근하여 값을 가져오고 집어넣을 수가 있죠.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 이름을 통해서 변수에 접근을 해서 값을 집어넣거나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는 참조 변수를 이용해 객체에 접근하고 접근이 허용된 메소드나 변수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 자, 우리가 이거 다 써봤었죠. 자, 이 변수나 객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프로그램 내부 안에서 선언을 하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같은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 혹은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자바에서는 프로그램 내부가 아닌 외부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프로그램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스트림이라는 도구를 제공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요, 자, 프로그램에서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갖다 집어넣고 싶다, 이럴 때 스트림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하셔야 되시고요. 다른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내부가 아닌 프로그램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스트림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 출력 스트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림이란 바이트 형태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프로그램과 다른 것과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 제공되는 도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데이터를 보내면 여기서 받습니다. 또 여기서 데이터를 보내면은 또 여기서 받게 되는데요. 이 두 매개체 간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데이터가 바이트 형태로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스트림을 입력 스트림이라고 부르고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트림을 출력 스트림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요, 이쪽에서는 입력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또 이쪽에서 출력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이쪽에서는 입력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자, 출력 스트림을 사용할 때는 데이터를 보내고요, 그 다음 부분을 수행을 하지만 입력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날라올 때까지 계속 대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자바에서는 입력 스트림으로 인풋 스트림, 출력 스트림으로 아웃풋 스트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데이터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에서 추출하여 스트림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와 여기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신다면은요, 자, 여기에서 출력 스트림과 입력 스트림을 뽑아내시고요, 여기서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을 뽑아내서 각각의 스트림을 연결해 주신 다음에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시면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시면은요, 이 스트림을 통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기본 스트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바에서 제공되는 여러가지 스트링 클래스 중에서요, 스트링 클래스 자체가 데이터의 입출력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기본 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즉, 스트림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스트림들 중에서 데이터를 실제로 보내고 실제로 받는 기능을 아예 가지고 있는 스트림들을 가리켜서 기본 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기본 스트림은요, 이번 기본 스트림은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데이터를 교환하는 대상과 연결되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추출할 수 있으면 추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스트림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이 도구들은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손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추출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서는요, 자바에서는 스트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즉 상속받은, 여기 사용이라고 되어져 있는 상속입니다. 상속받은 클래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스트림들은 데이터를 교환할 때 교환되는 모든 데이터를 바이트 형태로 변환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기본 스트림의 종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오디오 스트림.
사운드 데이터를 송신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스트림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어 쓰셔야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사운드 데이터를 송신하는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바이트 어레이 스트림, 바이트 형태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트림이고요. 파일 스트림, 파일 대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트림입니다. 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스트림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 문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자바 문서를 띄워주시면은요. 자, 모든 거의 자바에서 제공되는 스트림들은요, java.io라는 패키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서 클래스, 익셉션 등등등 쭉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있습니다. 자, 출력 스트림에서 가장 기본적인 스트림이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writ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보시면 인자값으로 바이트 배열을 받고 있죠. 자,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여기 바이트 배열에 집어넣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write는 쏙 보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아웃풋 스트림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이 바이트 배열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를 외부로 송신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rite 메소드를 쓰시면 데이터가 송신이 되고요. 자, flush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전부 다 외부로 보내는데요. 전부 다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 스트림을 사용을 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플러시 한번 써주시면은 송신해야 될 데이터 중에서 남아있는 데이터들을 다 외부로 보내게 됩니다. 자, 클로즈는 이제 스트림을 다 사용을 하시면요, 스트림을 닫아 주셔야 되는데요. 자, 클로즈를 써주시면은 스트림을 닫게 됩니다. 자, 인풋 스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풋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받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자, available, 자, 이거는요, 한 번에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양을 알아오는 메서드입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100메가의 데이터를 수신받아야 되는데요. 한 번에 읽어올 수 있는 양을 측정해 봤더니 한 1메가 정도였더라 라고 한다면은 분할해서 수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는지 그거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 available 메소드를 통해서 일단은 데이터를 수신을 받으려면은 데이터가 바이트별 형태로 데이터가 날라오기 때문에요. 바이트 별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 배열에 담으시려면 먼저 배열부터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배열을 생성을 하실 때 몇 개짜리 배열을 만들 거다라는 정보를 이 available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쉽게 배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lose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수신 받은 다음에 스트림을 전부 다 닫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드문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읽어올 때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리드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면 일단은 그 프로그램이 일시 정지가 됩니다. 데이터가 날라올 때까지 일시 정지가 되기 때문에요. 이 리드문을 사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보장이 됐을 때만 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자값으로 바이트 배열을 받습니다. 자, 외부에서 날라온 데이터를 수신받은 데이터가 바이트 형태로 날라오기 때문에요. 여기에 바이트 배열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고 있는 거고요. 자, 기본 스트림과 그렇지 않은 스트림을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생성자에 보시면은요, 인자값으로 스트림을 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클래스의 생성자로 인풋 스트림을 하나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림은 필터 스트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스트림 중에서 필터 스트림을 상속받은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들을 제외한 나머지 클래스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본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파일 인풋 스트림을 다시 보시면은요, 파일 인풋 스트림을 보시면은 파일 인풋 스트림은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은 컴퓨터 내부에 있는
파일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스트림을 의미를 합니다. 자, 내부적에 있는 그 컴퓨터 내부에 있는 파일과 스트림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송수시킨 받기 위해서는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 복잡한 과정 자체를 이미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이나 파일 아웃풋 스트림 내부에 다 구현을 해 놓고요. 개발자는 어떤 파일하고 연결할 거다라는 파일 이름만 작성을 해주시면은 해당 파일과 연결된 스트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을 받은 클래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은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더 부가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 여러가지 스트림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스트림들도 전부 다 기본 스트림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스트림들의 특징을 보시면은 전부 다 바이트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는 거,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즉 상속 그 자체가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직접적으로 상속받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자바에서는 프로그램과 다른 것과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스트림이라는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트림은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해서 만든 다른 스트림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스트림의 개념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기본 스트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